예, 오늘도 정치권 이슈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대표 말이에요. 예. 좀 아까 호남 의원들 잠깐 모인 거, 조금 아까 박주선 의원의 싱크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호남 의원들 이렇게 모이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표가 이제 전북 의원들하고 만나서 사심을 벌였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심을 진짜 벌였을까요? 그럼 사심이 있었단 얘기인가? 있으니까 버리는 아니요, 건가요? 그건 간단해요. 대표직 물러나면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 대표직 안 물러나면서 버렸다는 것은 그건 이 말의 실천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사심을 버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물러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예, 그렇지 않는 한 행동으로 아마 이 분당 문제는 이 바람 잘 날이 없을 겁니다. 분당이요. 예. 분당 거의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현역 의원들이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호남 의원들의 반발을 좀 가라앉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는 그 여당에서 제안했을 때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또 그걸 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자기 소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당이 제안할 때는 반대해 놓고 이제 야당 내 이 분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은 지금 당장 여야 협상에 임해가지고요. 사실은 결실을 맺어내야죠. 늦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의견 다툼으로 안 될 경우 원한 대로 가는 것이고 노력해 왔지만 안 됐다고 구실 찾는 것이고 그래 자기 연명을 위한 작전에 불과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픽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박기춘 의원 가족이 받은 금품 내역을 보면 시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시계가 무려 9개가 되고 그러니까 모두 11개인데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건 주는 거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은 이런 사태까지 안 왔으면 좋은 일인데 어쨌든 받은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박기춘 의원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분은 체포동의안이 아닙니다. 심학봉 의원 성폭행 혐의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학봉 의원.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리를 일으켰는데 월급이 왜 계속 나가야 되나? 그것은요. 월급 주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조금 바꿔야 되는 거. 통진당 사태 때만 하더라도 전부 월급 주었고 선거 때 말입니다. 심지어 30몇 억 먹튀했어도 돈 다 주었고 한 푼도 못 찾았잖아요. 법이 그래 돼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으로 행세하거든요. 또 일반 형사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돈을 주고 싶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법을 그게 좀 상식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봐야죠. 흉악범도 3심이 결정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런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지 되는 건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요. 지금은 여야 간에 국민의 지탄을 받은 문제에 있어서 옛날처럼 질질 끌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이것이 오래 끌면 우리 당에 손해가 난다. 근데 빨리 도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북한 문제 좀 여쭤볼 겁니다. 이호 여사가 북한에 갔습니다. 근데 김정은도 만나지 못했고 김양건 통전부장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뢰 도발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뢰 도발 때문에 이호 여사님을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나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초청은 했지만 처음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현 정부, 남한의 현 정부와 북한의 현 정권 간에 말이죠. 전혀 대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말입니다.
더더구나 이호 여사님이 북한으로 출발하시던 날 말이죠.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 예. 결국 그것은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이호 여사님을 김대중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그 영부인으로 그 초청을 했지만은 한국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호 여사님하고 무슨 결정을 내리는 거 환영 안 한다는 그런 의사표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봐야죠. 가시는 날 예, 그렇게 제안한 것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현 정부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호 여사님을 통해서 대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했기 때문에 예.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 만나야죠. 만나야죠. 예, 만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말입니다. 국제 관행에 어긋난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래, 북한 정권은 그런 정권입니다. 근데 이해해 주는 것도 한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제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해한다기보다 당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호 여사가 가는 날 정부에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땐 이호 여사 말고 우리랑 자기네랑 얘기를 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결국 말씀이신데 이호 여사님을 통해서 북한이 무슨 제안이 온다든지 예를 들면은 예. 북한에서 남한하고 말이죠 무슨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한에서 이러이러한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이 온다면은 그럼 대한민국 통일부나 이 정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아무것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취해가지고 성사된 거 없게 되고 이호 여사님을 통해서 말이죠 북한의 그 의도를 알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정부 입장이 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호 여사님이 북한 가신다니까 갔다 오시라고 편의 제공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심으로는 정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걸 원치 않죠. 근데 어쨌든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그죠? 예, 거절했죠. 수용 거부를 했으니까 전통문 수용 거부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긴장은 계속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요. 그런 거 제안하는 시기나 그런 것도요. 북한이 받아주리라고 생각하고 제안했겠습니까? 이렇게 팽팽히 막 부딪혀 있는데 그런 걸 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북한에서 수락하겠습니까? 더구나 8월 달에 그거 있잖아요. 무슨 군사훈련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은 거기 대비해서 말입니다. 남한을 비방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군사훈련 안 한다고 철회하고 말이죠. 대화하자고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대화하자는데 그건 대화 제의를 위한 대화 제의지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대화 제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요. 수령 거부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걸 다 떠나서 지뢰 도발을 하고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의 관방 장관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북한은요. 중국, 미국, 한국 또는 이 러시아 소위 4강 사이에서 말입니다. 4강이요. 언제든지 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이런 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하고 북한이 만난 것이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도 있고 지금 거기는 이 물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비공개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하고 대립되면 대립될수록 일본하고 말입니다. 극적인 타결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만일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호 여사를 좀 비공식적 루트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했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걸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호 여사님의 방북을 현 정부가 활용해서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물꼬를 트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남북 문제 풀어진 거 봅시다. 이 김일성, 김영삼 이 정상회담이 약속됐다가 김일성 사망으로 불발됐지만 그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합의된 게 아닙니다. 카터가 가가지고 합의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문제 이 물꼬를 트는 것도 정주영 회장이고 그 전에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 아닙니까? 이렇게 비공식적인 것이 공식적인 것으로 옮겨온 겁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 공동성명은 바로 그냥 이 평양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남북이 서로 말입니다. 그 7.4 공동성명을 이용해서 권력을
다지는데 활용했지 남북 통일 문제에 보탬이 준 게 없어요. 그래 남북 문제는 언제나 비공식적인 이 접촉을 통해서 공식적인 접촉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비공식적인 걸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말입니다. 우리 대화하자고 허허하자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요. 이런 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관계에 금년에 무슨 이 물꼬가 튀지 않으면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내년 지나면 곧 내임덕입니다. 예. 그러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물려받아서 남북 관계를 좀 무난히 끌고 갔어도 결국 임기 말에 정상회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유러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예, 남북 문제에 있어서 뭐, 이 박근혜 대통령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국민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 이것이 뚜렷해졌을 때 대북 정책이 성립된다. 전 그래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이 이합 집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저는 이거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경원선 연결 그 무슨 기공식인가 했잖아요. 그럼 통일부 장관이 그걸 주관하더라고요. 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철도공사 있잖아요. 철도공사 사장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북한하고 관계는 전부 통일부 장관이 한다면은 그럼 다른 모든 기관은 올수급하고 통일부가 총리 노릇 뭐 이 경제장관 노릇 다 해야 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